장모님은 딸의 집에서 함께 살며 하루의 대부분을 손주들을 위해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옷을 챙기고 학교 갈 가방을 현관에 가지런히 놓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 있었죠. 이 집에서 장모님은 식구이면서도 언제나 한 발 물러난 위치에 계셨습니다. 사위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와도 장모님과 시선을 오래 맞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건네더라도 필요한 용건만 짧게 전하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느새 집안의 공기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딸은 그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고 불편한 기색을 애써 무시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고 계신다는 사실도 남편이 불편해한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여행 이야기가 식탁 위에 오릅니다. 사위는 휴대전화로 여행 일정을 보여주며 숙소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바다와 놀이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장모님은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분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셨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합니다. 사위는 여행 날짜를 확정하며 휴가 신청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장모님은 말없이 그릇을 정리합니다. 손주들은 이미 여행 가방 이야기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모님은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싱크대 앞에 서 계십니다. 거울처럼 반사된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고 오래전부터 예감해온 체념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통장을 꺼내 손에 올려놓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순간부터 무언가가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행 날짜가 가까워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빠집니다. 거실 한쪽에는 여행 가방이 하나둘 놓이고 아이들의 수영복과 여벌 옷이 소파 위에 쌓입니다. 장모님은 그 옆에서 묵묵히 옷을 개며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십니다. 사위는 노트북을 켜두고 숙소 예약과 렌터카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비용을 정리한 메모가 화면에 떠 있고 그는 계산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장모님과 관련된 항목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아이들 간식을 챙깁니다. 어머니가 여행 이야기에 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괜히 언급했다가 더 어색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냉장고 문에 붙은 여행 일정표를 발견합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가족의 이름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습니다. 그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동네 이웃이 우연히 들러 여행 소식을 묻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이들만 다녀온다고 짧게 답합니다. 이웃은 웃으며 부럽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장모님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여행 전날이라며 들뜬 모습으로 떠들어댑니다. 장모님은 아이들의 칫솔과 약을 챙겨 작은 파우치에 담아줍니다. 손주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도움을 받습니다. 사위는 여행 중 집이 비는 것을 걱정하며 문단속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며 집을 부탁드린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 말은 부탁이지만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이 조용해집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불을 켭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통장과 서류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그분은 한 장씩 넘기며 잔액을 확인합니다. 숫자는 정확하고 기록은 정직합니다. 장모님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모두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장모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집안은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을 신은 채 현관을 오가며 마지막까지 들뜬 모습을 보입니다. 딸은 혹시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가방을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 장모님은 현관 옆에 서서 가족을 배웅합니다. 외투를 정리해주고 아이들 목도리를 다시 매만져줍니다. 그 손길에는 늘 그렇듯 익숙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위는 시계를 보며 출발 시간을 재촉합니다. 모두가 현관을 나서는 동안 장모님은 마지막까지 문 옆에 남아 계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고 이내 고요가 찾아옵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현관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채웁니다. 그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갑니다. 집은 갑자기 넓어 보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빈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모님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방마다 불을 끕니다. 잠시 후 외출 준비를 마친 장모님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섭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부동산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개사는 장모님의 방문에 놀란 기색을 보입니다. 장모님은 집 처분 가능 여부와 절차를 차분히 묻습니다. 말투는 흔들림 없고 설명을 들을 때도 고개만 천천히 끄덕입니다. 중개사는 신중하게 서류 목록을 정리해 줍니다. 부동산을 나온 장모님은 곧장 은행으로 향합니다. 창구 앞에 앉아 예금과 적금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며 메모를 남깁니다. 은행 직원은 연세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의사를 묻습니다. 장모님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 절차를 마칩니다. 그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장모님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정리해 두었던 통장과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그분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가지런히 맞춥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날부터 장모님의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전날 받아온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목적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은행에서는 해지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예금과 적금은 하나씩 정리되고 숫자는 서류 위에서 차분히 사라집니다. 직원은 반복해서 확인하지만 장모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기다리는 시간에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힐 때마다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은행을 나선 뒤에는 보험사로 향합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노후 대비를 다시 생각해보라 권하지만 장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되고 안내 문자가 도착합니다. 장모님은 휴대전화를 잠시 바라보다가 화면을 끕니다. 그 메시지는 기록일 뿐 위로는 아닙니다. 오후에는 법률 상담 사무실을 찾습니다. 재산 처리 이후의 절차와 필요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설명은 복잡하지만 장모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모님은 물건 정리를 시작합니다. 옷장은 반 이상 비워지고 사용하지 않던 물건들은 상자에 담깁니다.
깨끗한 것과 낡은 것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손주들의 물건은 따로 모아둡니다. 이름이 적힌 공책과 오래된 사진도 함께 넣습니다. 아이들 목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합니다. 이웃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사를 준비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장모님은 그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습니다. 설명해야 할 이유도 붙잡을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은 낯설 만큼 비어 보입니다. 장모님은 불을 끄기 전 잠시 멈춰서서 공간을 둘러봅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했던 자리는 생각보다 작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여행 일정의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장모님은 새벽부터 눈을 뜨고 잠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으십니다. 집안은 이미 생활의 온기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식탁 위에 남겨둘 물건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된 서류 묶음과 봉투,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은 늙었지만 떨림은 없습니다. 메모에는 재산 처리 내용과 필요한 행정 절차만 간단히 적힙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말도 감정을 토로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사실만 적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합니다. 잠시 멈춰있던 장모님은 손주들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바라봅니다. 그 상자를 식탁 아래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겨둡니다. 아이들 물건만큼은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모님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시계, 비어있는 소파, 빛을 잃은 텔레비전 화면이 차례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 공간에서 자신이 차지하던 시간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실감합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손에 듭니다. 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낼까 하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문자 대신 장모님은 짧은 음성 메모를 남깁니다. 아이들 물건은 식탁 아래에 두었어. 그 한마디가 장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됩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은 뒤 장모님은 다시 한번 집안을 돌아봅니다. 불은 모두 꺼져 있고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나갈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장모님은 잠시 멈춰섭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듯 서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문을 잠급니다. 이날 이후로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뿐입니다. 장모님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행을 마친 가족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조용히 그들을 맞이합니다. 딸은 먼저 불을 켜며 집안을 둘러봅니다. 익숙해야 할 공간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가구의 위치는 같지만 공기가 비어 있습니다. 사위는 짐을 내려놓으며 집이 지나치게 정리돼 있다는 점을 눈치챕니다. 평소라면 남아있어야 할 물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누군가 이사를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찾습니다. 대답이 없자 거실과 방을 돌아다닙니다. 집안에서는 발소리만 울립니다. 딸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합니다. 정리된 서류와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점점 느려집니다. 메모에는 재산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집과 통장, 보험이 이미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사위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잠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춥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그를 붙잡습니다. 딸은 은행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합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임이
차례로 드러납니다. 그제야 현실이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은 식탁 아래에 놓인 상자를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물건들을 꺼내며 어리둥절해합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장모님의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가족은 그제야 누군가를 잃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전날보다 더 조용합니다. 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봅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와 도장은 너무도 명확해서 부정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위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소파에 앉습니다. 계산과 판단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보려 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 안은 거의 비어있고 남아있는 것은 낡은 옷 몇 벌뿐입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수첩과 병원 영수증이 정리돼 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간단한 기록만 적혀 있습니다. 손주들 일정, 병원 방문 시간, 집안일 메모가 반복됩니다. 딸은 그 기록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위는 이웃에게 장모님의 행적을 묻습니다. 이웃은 며칠 전 장모님이 바쁘게 움직였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말들은 사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 계속 장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왜 연락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어른들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딸은 경찰과 행정기관에 문의를 시작합니다. 확인 절차는 차갑고 사무적입니다. 장모님의 선택이 계획적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사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떠올립니다. 무심코 선을 그었던 순간들이 차례로 떠오릅니다. 그 선이 한 사람을 집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집안에는 서로를 탓하는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는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은 장모님이 없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왜 떠나야 했는지를 마주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릅니다. 집은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가족은 이사를 준비합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모님의 물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딸은 빈 상자를 접으며 잠시 손을 멈춥니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얼마나 일찍 지워내기 시작했는지 이제야 실감합니다. 그 깨달음은 늦었고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사위는 서류 봉투 하나를 다시 꺼내봅니다. 사회단체 이름과 기부 내역이 정리돼 있습니다. 장모님의 재산이 가족이 아닌 곳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합니다. 이 선택이 복수도 분노도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관계를 정리한 결과였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새 집으로 옮기기 전 장모님의 사진 한 장을 챙깁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평범한 사진이지만 아이들은 놓지 않으려 합니다. 어른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딸은 아이들에게 장모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잘해주셨던 일들만, 따뜻했던 순간들만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후회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위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어른이 잘못했다는 말이 짧게 나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에 가깝습니다. 새 집에 불이 켜지고 이전의 공간은 완전히 비워집니다. 가족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늘 함께합니다. 장모님의 이름은 일상에서 점점 언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말없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를 잊지 않게 만드는 흔적으로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록이 아니라 가족이 무엇으로 무너지고 무엇으로 남는지를 보여주며 조용히 끝이 납니다.